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입주권에 대한 기준들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일전에 공공재개발 영상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신축 빌라 입주권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내용인데, 여기서 36조가 재개발의 분양 대상입니다. 즉 우리가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한 정의들이 이쪽에 나와 있는데, 재개발 왜 복잡하다고 생각할까요? 이것만 보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일전에 무허건축물 일명 뚜껑에 대한 영상 말했을 때도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신조례냐 구조례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신조례냐 구조례냐에 따라서 기준들이 또 다르겠구나 라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마 또 질문들이 올 거예요. 소장님은 맨날 서울시 조례만 가지고 와요. 경기도 조례는요, 부산은요, 대구는요. 그런데 서울이 항상 기준이에요. 왜냐? 서울이 가장 세게 규제가 시작했었고요.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경기도 조례도 후행하면서 따라하고 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서울시 규제를 잘 알고 있으면 다른 데들은 얘보다 살짝 약할 수 있겠구나. 적용 시점만 잘 보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드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축 빌라 입주권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이 언제냐에 따라서 신조례, 구조례가 나눠진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 기준 시점은 2010년 7월 15일. 이 7월 15일 전이다 라고 하면 일명 서울시 구조례, 후다 라고 하면 신조례입니다. 구조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 있나요? 2008년 7월 30일 전까지 건축 허가를 신청한 데들은 입주권이 나와요. 혹은 최소 주거 전용 면적 이상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 못했다 하더라도 입주권이 또 나와요. 그런데 신조례는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 준공이 나야 되고요. 여기는 엔드 조건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필해야지만 입주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투기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지정할 거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부분들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일은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제 신축 빌라들은 싹 다 청산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이날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투기 방지라는 키워드 하나, 그리고 분양 대상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 하나가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용어 자체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권리 산정 기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조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지역의 99%는 다들 구조례로 가고 있어요. 구조례 기준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4조 2항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 신청자를 1인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 즉, 한 명밖에 입주권을 안 주겠다. 즉,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공유로 주겠다. 사실상 청산이나 다름없는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중 6호가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 아시죠? 자, 원래 우리의 단독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이 입주권은 하나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단독주택을 부셔버리는 거죠. 부신 다음에 딱 10개 호실에 신축 빌라를 짓습니다. 그러면 입주권이 원래 하나 나올 거를 한 명씩 다 분양을 해버리면 입주권이 10개가 나오잖아요. 와, 최고다 라고 하면서 빌라들을 막 짓는데, 이 빌라를 그만 지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규제가 처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선의 피해자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칙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럼 그 이후에 신청한 애들은 무조건 다 청산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6호를 마저 끝까지 읽어보다 보면,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에 대한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빌라를 지으려고 했었을 때 넓게 크게 지을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쪼개놓거든요. 이런 식으로 쪼개야지 우리가 더 많이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쪼개기가 아니라 주거 전용 면적을 넓게 지은 빌라들은 얘네들까지는 입주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신조례는 달라요. 2항 6호를 보게 되면 권리 산정 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롭게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건축 허가만 나면 됐었던 종전 구조례와 달리 여기는 건축 허가가 나가지고 건축 중에 있었는데 권리 산정 기준이 딱 생깁니다. 그 이후에 준공이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봐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싹 다 청산해버리겠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러면 권리 산정 기준이 전에 준공이 나야 되나요?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준공까지 맞춘 경우는 안 되고요.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를 늘릴 거였으면 진작에 늘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빌라를 지어가지고 10개 호실이 있는데 기존에 다 분양이 완료됐었다. 그리고 등기까지 다 쳤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세이프. 그런데 준공은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 했어요. 그런데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분양을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싹 다 청산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개 호실이에요. 이 중에서 5개 호실은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 분양이 완료됐었어요. 근데 5개의 호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다가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분양했다 라고 하면 이 5명은 묶어서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 먼저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 분양했었던 애들은 각각 개별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축 빌라에 대한 입주권 정의까지도 설명해 드리다 보면 애초에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왜 건축 허가 내놓고서 정당하게 진행을 다 했는데 이렇게 청산시켜 버리는 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과잉 입법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입법적인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원래 구조례 자체는 신축으로 지어버리면 입주권을 안 준다는 규정이 없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제하기 위해서 부칙이 있었었는데 이게 벌써 쭉 시간이 진행되어 왔었었죠. 그래서 신조례를 만들었어요. 신조례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되어야 된다. 즉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조례 같은 경우는 신축 빌라는 청산이다 라는 내용이 원래 없었다 보니까 예외 규정을 준 것이고요. 신조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청산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너네들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실제로 2020년 9월 21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공고 자료를 보게 되면요. 투기 근절을 위해 공모 공고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있다. 진짜 난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면 그 분양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원래 입법에 대한 부분들 2020년도 9월 21일에 다 고지를 했었던 사항들이고요. 도정법상의 신축 빌라는 청산이라는 내용들 역시도 원래 다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자, 제가 사실 입주권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잘 안 해요. 설령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구조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신조례까지는 비교하면서까지 설명을 잘 안 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재개발 지역들이 구조례인 부분들이 있고 신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었지만 이번에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눈에 띄게 됐었고 이 공공재개발들이 대표적으로 신조례로 가는 기준들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입주권에 대한 기준들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또 대부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규정들은 구조례 기준대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번 직방TV 재개발의 신에서 신축 빌라에 대한 정확한 입주권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사실 좀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입주권이 안 나오고 청산당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분 소유로 나온다는 것이지만 이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일부가 나는 분양 신청 안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공유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덩다서 같이 청산당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재개발, 정비사업 일선에서 혼란이 나타날 것이고요. 이 영상을 접하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 당사자다라고 하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정말 좋아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셔야 되고요. 정확한 투자를 하는 게 피 같은 돈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기 바라면서 재개발 가면 갈수록 알아야 될 게 많다라는 생각들 드셨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재개발의 신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